자, 이제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그 다음에 확정, 확정, 그 다음에 가산세.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 납세무를 뭐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때 우리 납세무 소멸 서유가 딱 5개 있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자, 요 5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납세무는 소멸을 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납세무가 소멸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세금 내시면 돼요. 그게 납부예요. 세금을 납부했다. 네. 그리고 충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봤던 내용 중에서 제일 웃긴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자, 대부분의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신고해야 될 세금을 잘못하게 되면 정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랬어요. 결정 또는 경정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겠다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무신고,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적게 신고를 하면 정부에서 경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죠. 뭘까요? 네, 과대신고예요. 과대신고. 내가 세금을 많이 냈단 말이에요.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되게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신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맡긴다 그랬었잖아요. 네, 맡긴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 근데 혹시라도 잘못 써서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건 너희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찾아서 알려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정부를 탓할 수는 없어요. 왜? 법에다가 다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뭐냐면 세금 설명서예요. 설명서에다가 다 적어놨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세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썼어요. 그건 내 잘못 맞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고, 전문가인 정부에서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많이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돌려줄 것 같죠? 안 돌려줘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급이라고 하잖아요. 환급은 어떨 때 주는 거냐면 내가 많이 낸 사실을 알았어요. 알아서 다시 신청을 해야 돼. 환급 신청을. 지난번에 내가 신고해서 낸 세금이 있는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잖아요. 환급을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걸 환급을 해줄 때 정부는 바로 환급을 안 해줍니다. 무엇부터 하느냐면 다른 세금, 제가 내야 될 다른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에다가 충당을 시킨 다음에 남는 돈을 환급을 해줘요. 이걸 충당이라 그래요. 충당. 결국에는 충당도 세금 낸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세금을 내면 납세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냈다가 납부 또는 충당이라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세금을 안 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취소입니다.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취소가 되면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5개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납세무는 사라지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납세무가 소멸될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납세자가 사망하잖아요. 사망하면 납세무는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승계가 됩니다. 승계.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보시면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갈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빚은 내가 다 안고 갈게. 이제 뭐 연애를 한다거나 그럴 때 너의 안 좋은 추억은 내가 다 안고 갈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되게 감동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돈은 안고 갈 수는 없어요. 빚은. 만약에 내가 죽으면 빚은 다음 사람들한테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승계라 그럽니다. 승계. 그래서 납세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 5개.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척기간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부과권을 이야기해요. 소멸시효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징수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징수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462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462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무 공무원한테 주어진 권한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세금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 그래요. 부과권. 그러니까 앞으로 자,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돼요. 그러면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면 그 금액을 어디에 넣어요? 고지서에 넣어서 보내겠죠? 이렇게 고지서에 넣어서 보내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하고, 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러면 다시 뭘 보낸다 그랬어요? 고지서를 보낸다 그랬어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계속 보내다가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안 내면 매각시킨다 그랬죠? 요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절차를 징수권이라 그래요. 걷어들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징수라 그래요. 자, 그래서 금액을 만들어서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과, 그 부과된 금액을 거두어 드리는 행위를 징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입문서 457페이지 가보세요. 457페이지에 제일 밑에 양가로 17번에 부과, 그 다음에 양가로 18번에 징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과를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징수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거두어 드린다. 요게 징수예요. 자,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돈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야, 돈 줘. 이게 뭐냐면 징수예요. 돈 내놔. 이게 징수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돈?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얼마라고 말하죠. 이게 부과예요. 자, 이 원인도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야. 원인도 없고 얼마야. 이 금액도 안 나와 있는데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얼마, 이게 부과. 자, 금액을 부담시켰죠? 그거 내놔. 이게 징수예요. 자, 세무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인 거예요. 국가공무원 중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수사권하고 체포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수사해서 내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들은 이걸 안 되죠.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수갑을 채웁니다.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체납 전문팀이 있다 그랬죠. 전담팀, 뭐 서울시청 38기동대라든지 이런데 이런 팀들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문을 따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뭐 제압을 시키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체납자가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자,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자, 누구누구 씨, 당신은 체납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드라마라든지 아마 TV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집행이 안 돼요. 안에 뭐 골프 세트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동하느냐? 경찰을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대동을 해서 자, 몇 번 경고를 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의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몇 조 몇 법에 의해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하고 경찰한테밖에 없다면 반대로 세무공무원은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는 구속을 못 시키지만 우리 재산에 대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재산. 이게 부가권하고 징수권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가권, 내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인 거예요. 나는 국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순식간에 내가 빚쟁이가 되고 순식간에 내 재산이 싹 털려나갑니다.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한을 시켰는데 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만료됐다라고 하거든요. 끝나면 더 이상 이걸 못합니다. 자, 결정 또는 경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 절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징수 절차가 안 들어오면 내가 굳이 낼 필요는 없잖아, 스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간 내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으면은 그 결정된 금액을 고지서에 넣어서 보낼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체납자가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체납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받아내기만 하면 되죠. 그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걸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내느냐? 일단 협박장을 계속 보내. 고지서 보내고 안 내면 또 보내.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이나 최고장 보내. 협박장을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새벽에 전화하지 말고 그냥 협박장 계속 보내. 법적으로. 그래도 안 내면 쳐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면 법에서는 뭐라고 보느냐면 야, 분명히 너한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줬잖아. 너한테 권한을 줬잖아. 쫓아가. 가서 재산 다 뺏어 와. 근데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할 생각 없지? 하지 마.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법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면 네가 할 생각이 없으니까 너한테 주어진 권한을 소멸시켜버릴 거야. 즉 징수권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걸 못해요.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징수 절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그래서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이해는 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법정 기한까지? 만약에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만약에 과세 기간이 끝났는데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몰라서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든 말든 상관 않습니다. 네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데 뭐 어쩌겠어요. 중요한 건 안 했으면 정부에서 직접 뭐 해야 돼요?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납세무가 있었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 우리가 확인한 대로 금액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했으면 먼저 뭘 먼저 보낸다 그랬어요? 통지서를 먼저 보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결정 통지서가 하나 왔어요. 소득세 결정 통지서가. 그래서 내용을 딱 봤더니 12년 전에 내가 소득 활동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세금을 안 냈대요. 그래서 12년 동안의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고지할 예정이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2년 전에 내가 소득 활동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세무서에 연락하겠죠? 야, 나 이거 모르는 일인데? 나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입증하세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근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작정을 하고 한번 나쁜 생각을 먹는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누구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는 사건도 만들어서 부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야, 네가 이런 걸 안 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봐. 못 하잖아. 그러면 너는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두 번째는 12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얘들이 뭐였냐고요? 내가 신고 안 한 건 그래 내 잘못 맞아. 근데 너희들이 발견 못해서 이제 와서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떨까요?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고지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단 한 명도 발 뻗고 못 잡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잘못은 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잘못은 합니다. 잘못은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잘못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 이후에 반성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요. 옛날 일이야. 지금 너 착하게 살고 있잖아. 그런 거 잊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제척기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건 건들지 마.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행 제척기간이 5년, 7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15년짜리도 있긴 하는데 5년, 7년,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 지나버린 사건이라면 그 기간이 끝나버린 사건이라면 더 이상 이걸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세금 안 낸 게 있었다. 또는 세금을 냈는데 뭐 알고도 적게 냈거나 모르고도 적게 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다. 최고가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것들은 잊고 사시라고요. 세금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하지만 아직 10년이 안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년, 7년, 10년 내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가 올 것이고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냈어요. 우리가.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우리한테 고지서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게 5년이나 10년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법에서는 정부가 세금 받을 의지가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징수권을 없애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우리 제척기간은 현행 5년, 7년, 10년짜리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10년짜리는 어떤 경우냐면 사기나 부정이었을 때예요. 7년짜리는 어떤 경우냐면 무신고였을 때예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5년짜리예요. 자, 일단 이것만 좀 기억을 하게요. 이것만. 그래서 우리 34회 때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이면 5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국세는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이에요. 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실제 세수 차이가 지방세보다 국세가 10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 기준도 10배 기준으로 잡아준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기나 부정일 때는 제척기간을 물어봤다. 그러면 금액 보지 마시고 사기 부정 나왔다. 그러면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왔다. 그러면 7년. 만약에 이 두 단어가 없다. 그러면 그냥 5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예전에 다운계약서 쓴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별말 없으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다운계약서 언제 쓰셨어요? 한 4년 전에 썼대요. 다운계약서를 4년 전에 썼는데 4년 동안 별말이 없대요. 그러면 아직 6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운계약서는 사기거든요. 그러면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니까 이미 4년 지났으면 아직 6년 남았죠? 6년 지날 때까지는 발 뻗고 잘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걸리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더 이상 세금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결정통지서라든지 경정통지서가 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통지서를 받았으면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기간을 보세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거라면 그냥 내세요. 싸워서 못 이깁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이미 5년이 지난 거라면 한 번쯤은 물어보세요. 제척기간 확인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세무공무원들은 제척기간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역시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물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통지서 받고 나서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내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이 길어져요. 이게 돌려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기 전에 미리 확인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대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멸시효하고 징수권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척기간은 과거입니다. 제척기간은.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글자를 쓰느냐? 기간자를 써요. 기간. 이미 지나버린 사건이니까. 이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아직 안 끝났다면 지금이라도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사건이라면 손대지 말으라고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5년, 7년, 10년이 지나버렸다면 더 이상은 건들지 마세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무신고입니다. 무신고면은 몇 년짜리예요? 7년짜리예요. 7년. 물론 사기 부정이면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면은요 5년입니다. 무신고 빼고는 다 5년이에요. 단 사기 부정이면 10년이에요. 10년. 그것도 언제부터냐? 자, 법정 기한까지는 납세자한테 주어진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정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대신 재산세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들은요 여기서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성립일부터예요. 성립일부터 몇 년? 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24년도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재산세는 언제 와야 되느냐면 24년도에 와야 돼요. 24년도에. 근데 올해 재산세가 안 나왔어요. 해당 재산세가. 그러면 올해 안 나왔으니까 안 내도 되겠지? 아닙니다. 올해 안 나왔으면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 그러니까 29년 5월 31일까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4년도 분 재산세가 당연히 24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면 25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26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27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29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대신 29년 5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24년도 분 재산세가 나왔다. 그건 절대 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5년이 지났으면 이걸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데 고지서가 왔다는 이야기는 이걸 해서 고지서를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부의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된 금액을 고지서에 넣어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를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부과권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부과가 된 거니까. 근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고지서를 보낼 수 있죠? 여기서부터가 징수권이에요. 근데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고지서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안 보내고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냅니다. 여기서부터가 소멸시효라 그러고,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또는 10년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징수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징수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척기간은 기간이라는 글자를 써요. 소멸시효는 시효라는 글자를 써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제척기간은 과거니까 이미 지나와 버린 시간이니까 시효라는 말을 안 씁니다. 시간적 효력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기간자를 쓰는 거고,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가요. 자,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 다음날도 안 해요. 그 다음날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친구랑 같이 술 한잔 먹는데 친구한테 술을 한 잔 따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가 술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왜 안 먹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또 그 다음 잔, 근데 내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그러는데도 이 친구 계속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는 오늘 술 먹을 생각이 없나 보다. 더 이상 술 따라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근데 만약에 한 잔씩 한 잔씩 먹습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먹네? 괜찮아? 하면서 계속 따라주죠. 왜? 술 먹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이게 소멸시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법적인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적인 권리는 평생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그걸 유지하고 싶으면 나는 이 권리가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의지를 표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권리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뭘 배우실 거냐면 그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을 배우실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건물이니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가세요. 왜 남의 건물에 들어와 계세요? 나가세요. 아니면 이 건물 사용료를 내세요. 라고 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아무 행위를 안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 건물은 비록 내 거지만 네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계속 점유해서 썼기 때문에 그 점유한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돼요.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소멸시효가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소멸시효가 없는 게 선거권이에요. 저는 선거권도 좀 소멸시효가 있었으면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사람들이 선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한 뭐 3회 이상 아니면 5회 이상 선거를 안 한다. 그래요. 한 번은 안 할 수 있어요. 뭐 그날 내가 갑자기 아팠거나 또는 무슨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선거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다음에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횟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권을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제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을까요? 안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게 좋겠죠. 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돼요. 즉 뭐 하란 소리냐? 다시 고지서를 보내면 돼요. 다시. 그러면 소멸시효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5년입니다. 독촉장을 보냅니다. 다시 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승계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류로 작업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세무공무원들, 특히 세무서 직원들은 유착관계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로 옮겨야 돼요.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세무서로 옮겨 다녀야 되는데, 옛날에 서류철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할 때는 만약에 종이 한 장을 빼버리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없는 상태로 받으니까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전산 처리돼서 자료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규정상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죠. 고지서를 받았는데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안 냈는데 1년 후에 1년이 지나도 안 와. 2년이 지나도 안 와. 3년이 지나도 안 와. 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11개월이 지났어요.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되죠? 근데 4년 11개월 29일 만에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4년 11개월 29일은 사라지는 거고 그때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중단이라고 합니다. 중단은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사라지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새로.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수업 때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숟가락까지 다 쥐어주고 앉혀놨단 말이에요. 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이 만약에 밥을 안 먹고 밥 숟갈만 까딱까딱 하면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밥상 치워야 돼요. 때리지 마시고. 애를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마시고 밥상을 정중하게 치우면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에게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졌어. 근데 네가 이걸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밥을 먹을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 다음 밥 때까지 굶어. 이게 맞아요. 네. 자, 이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근데 밥상을 차려놨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밥을 한 숟갈 뜨고 또 쭉 보다가 또 한 숟갈 뜨고 또 쭉 보다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열은 받는데 밥상은 못 치워요. 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지는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중단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제척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징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면 소멸시효를 말해요. 그때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짜리가 있고 소멸시효는 5년, 10년이 있습니다.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소멸시효가 나왔거든요. 35회 때는 7년짜리로 줬어요. 소멸시효에 7년짜리는 없어요. 요 제척기간은 34회 때 출제됐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신고를 해야 되는 세금은 그 기한 다음 날부터.
근데 애초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 즉 재산세 같은 경우죠. 이건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예요. 참고로 소멸시효 기산일은요.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내면 고지서를 보낼 수 있고 독촉장, 최고장 압류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소멸시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때부터 진행되고, 자, 제척기간은 이미 지나와 버린 기간이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중단이나 정지제도는 소멸시효에만 있어요. 그때 중단, 자, 정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놔두고, 자, 중단만 말씀드릴게요.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수권을 행사하라고요. 즉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최고장 보내고 청구서 보내고 압류하라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딱 이 소리라고요. 돈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중단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62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제척기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로 국세의 제척기간하고 오른쪽에 지방세 제척기간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사기 부정은 10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 무신고는 5년, 그 외의 나머지는 무신고는 7년, 죄송합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5년.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징수권의 소멸시효 나와 있죠? 자, 금액을 보시면은 지방세는 5천만 원 기준, 국세는 5억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5년 또는 10년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입문서기 때문에 중단이나 이런 개념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기산일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이건 나중에 기본서에 다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 OX 문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